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시며 참 많은 풍파를 겪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우리도 누군가가 툭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나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가슴이 방망이질치고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식구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투덜대거나 오랜 친구가 내 사정도 모르고 속 긁는 소리를 할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곤 하지요. 참 속상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세상 그 누구도 내 감정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10가지 지혜는 단순히 참고 사는 법이 아닙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내 안에 단단한 평화를 세우는 공부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내 반응은 오직 나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 무심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집어들고 하루 종일 가슴에 품고 다닐지 아니면 툭툭 털고 다시 길을 갈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무례하게 밀치고 지나가며 사과 한마디 없을 때 요즘 애들은 왜 저래?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때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을 이용해 보세요. 아, 저 아이도 면접에 늦었거나 삶이 팍팍해서 여유가 없나 보구나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나이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나입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잃은 모를 타인에게 헐값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둘째, 타인이 나처럼 행동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나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모든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이나 손주들을 볼 때 특히 그렇지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아 키우고 챙겨줬으면 안부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서운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과 수준이 있고 살아온 방식이 다 다릅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듯이 타인의 행동도 내 통제 밖의 일입니다. 타인이 내 기준에 맞춰주길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겠지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서운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항상 옳아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친구들과의 계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로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집 맛집은 거기가 아니야 라며 내 의견이 맞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겨서 기분은 잠시 좋을지 몰라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와 상한 관계, 그리고 내 소모된 에너지뿐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옳은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상대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아,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웃으며 넘겨보세요.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포기하는 아주 고결한 승리입니다. 넷째, 남의 말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향해 그 나이에 뭘 안다고 그래요. 혹은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라고 비난할 때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귀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 오는 날, 길을 걷다 흙탕물이 튀었다고 해서 내 옷이 잠시 더러워질 수는 있어도 내 본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비난이라는 흙탕물이 내 영혼까지 침범하게 두지 마세요.
나를 제일 잘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다섯째, 나를 지키는 경계선을 만드세요. 주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빌려준 돈을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몸이 아픈데도 손주 봐달라는 부탁에 거절 못해 골병이 들기도 합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에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 형편이 여의치 않네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고 지킬 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내 잔이 넉넉히 넘칠 때 비로소 남에게도 향기롭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여섯째, 타인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욕하지는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며 사시는 건 아닌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분들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야 오해와 시기가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숙제지 내 숙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남의 입방아에 맡기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화가 날 때는 침묵으로 응수하세요. 상대방이 독한 말을 내뱉으며 나를 도발할 때 똑같이 독한 말로 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굳게 다물고 속으로 천천히 10까지 세어보세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나의 고요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당혹감을 줍니다. 동시에 내 안에 뜨거운 화가 밖으로 나가 남을 해치기 전에 스스로 잦아들게 만듭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 품격을 지키는 가장 우아하고도 무서운 방어막입니다. 여덟째, 감사의 마음으로 화를 녹이세요. 화와 감사는 한 마음 속에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 속에 화가 가득 차오를 때 시선을 아주 작은 감사로 돌려보세요. 식당에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 짜증이 날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을 건강과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화가 날 때도, 그래도 내가 내 발로 걸어와 진료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감사해 보세요.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떠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화를 잠재우는 가장 천연적인 치료제입니다. 사소한 행복 3가지만 매일 떠올려도 마음의 근육이 몰라보게 단단해집니다. 아홉째, 비판을 성장의 도구로 삼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할 때 일단 방어막부터 치고 내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라고 반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말을 들여다보세요. 그 비판 속에 혹시 내가 미처 몰랐던 습관이나 고쳐야 할 점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나를 더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비난은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나를 다듬는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노년의 큰 지혜이자 아름다운 품위입니다. 열째,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원망과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이미 지나간 실수들, 잃어버린 기회들,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만 더 아프고 속이 타버립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위해서,
내 소중하고 얼마 남지 않은 황금 같은 인생을 위해서 허 웃으며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 복이 채워지고 손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의 마음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스승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권한 밖에 있는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만사 다 포기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타인의 성격이나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에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즉 나의 마음가짐과 오늘의 행복을 위한 자리가 생겨납니다. 앞으로 분노나 후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내 소중한 평화를 깨뜨릴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끝까지 움켜쥐는 고집이 아니라 제때 놓아줄 줄 아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마음 공부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겠지만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이다 보면 어느덧 평온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평안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만의 마음 다스리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고요하고 당당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